10경기 승점 9점. 너무 적다.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첼시의 위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부진되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적어왔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점, 이거는 저는 피니셔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첼시가 리그에서 득점하는 비율들을 보면 거의 잭슨 파머한테 많이 몰려 있었어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팀에는 에이스가 존재할 수 있지만 좀 득점이 고르게 분포돼 있으면 좋긴 하죠. 그거는 팀적으로는 되게 좋은 건데, 그런데 잭슨이 부상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머는 최근에 이렇게까지 공격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했던 게 거의 없었는데, 파머 자체로도 첼시 들어와서 신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파머가 개인적인 마무리 내지는 어시스트, 공격 포인트 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그 골이라는 것도 내가 결국 감이 올라올 때 잘 되는 거잖아요. 패스도 하다가 득점이 되고 그러면 패스의 감도 올라가고, 골은 그냥 보약이란 얘기가 있잖아.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흐름이 끊겨버리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아, 내가 요새 득점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골키퍼 있을 때 더 세게 차야 되나? 더 구석으로 감아 차야 되나? 이거 더 한 번 접고 차야 되나? 각도를 열어놓고 차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슬럼프가 찾아오고 이런 건데, 파머도 어쨌든 간 최근에 이제 득점을 해줘야 그런 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톤 빌라전 다시 보고 왔는데 마무리 전 단계까지는 그래도 첼시가 어느 정도 빌드업으로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가더라고요. 근데 마무리 단계에서 얘 미들맨이야, 얘 스코어러야, 얘 득점해주는 선수야 라고 얘기할 선수가 없어, 진짜 파머 말곤. 그래서 선수별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산초는 찬스에서도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한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1대1은 아니지만 약간 세미 1대1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윙어 한 명 있고 상대 센터백 한 명 있는 정도의 찬스를 측면에서 혼자 받았을 때도 슈팅을 잘 안 해. 산초가 공 가지고 안쪽으로 접근하면서 쿠쿠레야나 다른 선수가 올 때까지 자꾸 기다리는 듯한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근데 산초도 공격수란 말이야. 그럼 공격수라면 과감한 슈팅이 있어야 합니다. 슈팅을 하기 때문에 패스 찬스가 생기는 건데, 슈팅을 아예 안 해버리면 쟤 슈팅 없어, 그냥 각 대충만 맞고 패스를 더 신경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산초가 슈팅도 많이 찬다 이러면 수비 입장에서는 생각할 게 더 늘어나니까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 그래서 자꾸 다른 선수의 지원이 없으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공격수는 저는 욕먹어도 귀를 어느 정도 닫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슈팅 난사해서 욕 먹었어, 상관없어, 더 때려야 돼. 그럴수록 많이 들어가고 결국에 남는 건 골이거든. 그래서 그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산초는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너무 미드필더 스타일이다. 제가 그나마 이제 네투톱이 빌라전에서 건질 수 있었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뒤지게 많이 뛴다고 했는데, 네투가 공 없을 때도 뒷공간도 뛰고 오른쪽도 뛰고 왼쪽도 뛰고 진짜 많이 뛰더라고. 사실 뭐 네투가 크로스 옵션이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 앞쪽에서 포스트 플레이로 리턴 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손해, 그런 거에 대한 마이너스를 다른 걸로 메꿔줘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네투는 그 다른 걸로 메꿔주는 게 많이 뛰는 거죠. 공간으로 뛰고, 또 아스톤 빌라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라인 올려놓고. 그런데 네투는 오프사이드에 잘 안 걸리더라고. 이게 아스톤 빌라 오프사이드 트랩에 좌절한 공격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투는 그걸 라인 잘 깨면서 잘 빠져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첼시 미드필더들이 뭐 빌드업 하다가 네투 쪽으로 한 번에 빵, 그러면 네투가 공 잡아놓고 속도도 빠르니까 자기가 직접 몰고 가도 되고, 또 주변의 지원을 기다려도 되고, 어쨌든 네투톱이 이번 빌라전에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었다. 요거는 큰데, 저는 이제 파머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첼시 자체가 파머가 에이스인 건 맞아. 근데 이제 너타가 못 넣으니까 파머한테 좀 아쉬운 거잖아. 근데 사실 애초에 그 득점 구조 자체가 살짝 비정상적이긴 했지. 너무 파머한테 의존되는. 사실 파머가 이렇더라도 만약에 부상이라도 당해봐, 파머 그립단 소리 나올걸. 그러니까 파머가 최근에 막 골 못 넣고 이러면 욕심을 많이 부린다는 그런 비판을 받더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파머가 제일 킥 좋고 제일 득점 능력 좋은데 파머 욕심 안 부리면 누가 넣을까요? 애초에 엔조도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고
산초 슈팅을 안 때려. 마두에케 파머만큼 정확한가요? 아니죠. 잭슨도 없잖아. 스트라이커 없어. 그럼 파머가 해야 돼. 이거는 물론 이제 파머가 더 잘해주면 좋겠지만 파머한테 욕심 부린다고 하면은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저는 욕심이란 단어는 뭐 드리블 같은 데서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패스를 주고 움직이면 되는데 굳이 더 끌다가 막 공을 뺏기고 이런 거는 쟤 왜 이렇게 질질 끌지? 왜 이렇게 간결하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생각해. 근데 슈팅은 애초에 다 들어갈 수 없어. 완벽한 각은 프로 레벨에선 잘 안 나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냥 과감하게 때려야 돼. 파머가 여러분들 그동안 파머의 득점 한번 보실래요? 파머가 골 넣었던 것들이 여기서 차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 그거는 욕심을 안 부리면 애초에 슈팅조차 나오면 안 되는 장면들이에요. 욕심을 안 부리는 선수였으면 그 각에서 슈팅을 안 했을 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파머는 슈팅 너 왜 이렇게 많이 해? 라고 기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특히나 지금 첼시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머 말고 다른 공격수들이 있어. 진짜 빵빵 때려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러면 뭐 파머한테 야 쟤한테도 좀 밀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첼시는 파머 말고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격수들이 몰라 나 욕하든 말든 어쨌든 공격수는 슈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파머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잭슨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스코어러가 없기 때문에 파머가 욕먹더라도 때려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은쿤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은쿤쿠는 지금 기용할 선수가 공격적으로 거의 없잖아요. 마두에케도 부상인 상태에서 은쿤쿠는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은쿤쿠 안 쓰면 숫자가 너무 부족해서 은쿤쿠 써야 돼. 그러면 기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은쿤쿠 경기 자체가 많지 않아서 감각이 막 100%로 올라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첼시 선수들이랑도 발을 많이 안 맞춰봤고 그럼에도 고점은 있기 때문에 뭐 기다려야지 어쩔 수 없지. 근데 은쿤쿠 톱은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마레스카가 머리를 쓴 것 같거든. 이번 경기에서 머리 쓴 거는 그래서 저는 좋게 봤어요. 어쨌든 은쿤쿠가 톱 자리에서는 포스트 플레이 안 되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단점을 가려주려고 해본 느낌? 시도를 해본 느낌? 잭슨 또 얘기를 해보자면 잭슨이 저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정적 찬스가 있잖아. 그러면 그 결정적인 찬스가 잭슨이 잘해서 결정적인 찬스가 될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 다른 선수였으면 이렇게 오프더블 뛰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각인데 잭슨이 너무 오프더블 잘해서 받아서 거기서 못 넣은 거. 저는 비슷한 류의 선수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잭슨, 누네즈, 그리고 가르나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수들이 비슷한 장면들이 많아. 다른 선수들이라면 애초에 받지도 못했을 장면, 다른 선수들이라면 애초에 빅찬스가 될 수 없는 장면들을 걔네들은 좋은 움직임과 스피드, 공간 찾아가는 걸로 만들어. 근데 그 찬스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못 넣어버려. 떨리나 봐.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임팩트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더 못해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 그치, 거기서 골결 좋으면 음바페. 맞아. 저는 잭슨을 그래도 좋게 보는 게 사실 그거 못 넣더라도 다른 거를 되게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 첼시가 압박당할 때도 오프더블 뛰면서 롱패스 길도 만들어주고 또 연계도 괜찮아요. 막 몸이 엄청 단단한 건 아니라서 잡아놓고 버티는 거는 잭슨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신의 약점을 알고 바로바로 리턴 내주는 게 되게 유연해. 뒷발로도 주고 이상한 자세에서도 돌려주고 그런 것들로 파머에게 약간 자유를 부여해주는 것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파머가 또 잭슨이 없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더더욱 첼시 공격진이 조금 답답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공격적인 문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부상 선수가 너무 많다. 일단 2월 24일 기준으로 바디아실,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 라비아, 잭슨, 기우, 공격수 포파나, 그 다음에 마두에케. 그리고 찰로바도 중간에 나가가지고 부상이 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첼시가 이 부상 많은 상황에서 임대를 또 많이 보냈거든. 그래서 첼시가 시즌 초반에는 와 첼시 뎁스 미쳤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결코 뎁스가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
라비아도 저는 카이세도랑 같이 쓸 때 내지는 카이세도를 좀 쉬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돌아서는 동작도 너무 좋고 카이세도보다는 조금 덜 완성형이긴 하지만 또 돌려주는 패스, 한 번에 라인 뛰어넘는 패스 이런 것들을 라비아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라비아가 없는 게 좀 크고 또 카이세도 라비아 같이 나온 경기들도 서로가 날뛸 수 있게 해주거든. 카이세도 제치면 라비아가 나오고 라비아 제치면 카이세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거의 무한 수비형 미드필더 생성처럼 둘이 잘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라비아 없는 것도 첼시 입장에서는 많이 크죠. 또 걱정되는 건 이러다 카이세도까지 다치는 거 아니야? 카이세도가 워낙 철강왕이긴 하지만 너무 카이세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러다 진짜 카이세도까지 다치면 진짜 첼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걱정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부상 많고 임대도 많이 보냈고 무드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선수풀이 좋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뛰는 선수만 계속 뛰고 그럼 결국 그 문제는 체력 문제로 진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즌 초반에 컨퍼런스 리그 그리고 리그 이렇게 두 개를 조를 나눠서 했었어도 단기간에 많은 경기를 똑같은 선수들이 계속 소화하게 되면 체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체력은 결국 저는 집중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집중력 문제는 막판에 첼시가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그런 문제와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골키퍼 리스크입니다. 골키퍼 리스크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산체스는 발밑 실수가 너무 많아. 이거는 덮어놓고 생각할 게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경기마다 큰 찬스를 한두 번씩은 제공하는데 골키퍼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가 안정성인데 산체스는 다른 골키퍼랑 비교도 안 되는 큰 찬스를 자꾸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산체스는 주전으로 기용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또 요르겐센은 나와서 잘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요르겐센은 아스톤빌라전 패배에 거의 주인공이죠. 그거 정도를 못 막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불안해서 골키퍼를 세울까요? 아센시오한테 먹힌 거는 그거는 골키퍼가 세이브가 됐어야 됩니다. 어떤 핑계도 없이. 사실 첼시가 승점 1점은 딸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르겐센이 빵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또 산체스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케파하고 페트로비치 남았나요? 그냥 제가 포체티노 시절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잘 막는 걸로 따졌으면 그냥 나는 페트로비치가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냥 골키퍼 본분에 치중했을 때. 그러니까 산체스는 발밑까지 기대하면서 그 고점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고점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페트로비치 쓰자고 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걔는 근데 공 오면은 그냥 걷어내기 때문에 끝까지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걸 못 막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페트로비치 임대 선택한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운 선택이 됐죠. 그래서 미드필더 수비가 잘해도 기본적으로 골키퍼한테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이드 쪽에서 윙어들이 안쪽으로 돌파할 때 왼발잡이라고 쳐볼게요. 부카요 사카랑 쿠쿠레야가 1대1을 한다. 부카요 사카가 왼발 쪽을 좋아하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쿠쿠레야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을 몸으로 먼저 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안쪽으로 드리블 못 치게 하고 최대한 오른발 쪽으로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카요 사카가 오른발 슈팅할 때 니어포스트에 대한 슈팅 그것까지 수비수가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 그런 거는 골키퍼한테 내가 니어각은 네가 막아줘 라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약속이 된 상태로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에서 골키퍼가 기본적인 건 막아줘야겠죠. 근데 그런 것도 예를 들어 먹히고 중거리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각들이 나오잖아. 우리가 수비수들이 몸은 날려보지만 골키퍼가 막아주겠지 하고 비워내는 각은 있잖아. 수비수가 몸이 예를 들어서 진격의 거인처럼 크면은 좋지.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커버 칠 수 있는 각이 다 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골키퍼한테 맡겨야 되죠. 근데 그런 중거리 내지는 이번에 요르겐센이 먹혔던 골 이런 것들을 못 막는다. 그러면은 수비수 입장에서도 뭘 믿고 수비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 골키퍼 리스크는 당장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더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골키퍼밖에 없잖아. 내지는 이 선수들이 갑자기 각성을 하는 건데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죠. 겨울 이적 시장을 아쉽게 보냈다.
사실 이번 시즌 시점에서 어느 팀이 스쿼드가 가장 풍요로웠냐 하면 저는 무조건 첼시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상 뭐 더블 스쿼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리그에는 리그조가 있고 컴퍼에는 컴퍼조가 있고 막 이 정도의 팀이었는데 겨울 이적 시장 갔다 왔더니 갑자기 스쿼드가 빈곤해졌어. 디사시는 근데 뭐 첼시에서는 간절히 바랬던 자원은 아니죠. 첼시에 남아있어도 엄청 큰 도움이 됐던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디사시는 그냥 있기에 적어 본 거고요. 뭐 칠엘도 비슷한 걸로 보면 되겠죠.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축구의 메카나 펠릭스 이런 선수들 아쉬운 거지.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이 안 된 것도 좀 아쉬워. 근데 이번에 영입한에도 아무구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무구도 2006년생. 그러니까 영입할 때 애초에 뭔가 1900년대 선수들은 고려를 안 하나 봐. 1900년대 사람이라서 좀 서운하긴 한데요. 첼시는 영입할 때는 진짜 앞에가 20으로 시작하는 선수만 고려를 하나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첼시가 베테랑에 대한 저는 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구가 다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 멘탈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특히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부처 멘탈이 한 명 있어야 된다 생각. 내지는 경험 많은 선수. 경험 많은 선수들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뭐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한 골 먹혔을 때 힘들었는데 결국에 이겨냈던 경험이 있어. 너는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너는 이렇게 해. 그리고 기죽지 마. 그리고 어린 선수들도 그 선수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내지는 위안을 얻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당장 그 경기 뭐 하프타임 뭐 경기 끝나고가 아니라 실제로 훈련할 때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첼시는 그런 선수는 없잖아. 딱 까고 얘기하면 여태 첼시에 있었던 선수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아스필리쿠에타 같은 뭐랄까 모범 되는 선수들 내지는 진짜 존 테리 같은 큰 형님 뭐 티아고 실바도 될 수 있고 그런 선수들이 한 명쯤은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가는데 지금 보면은 엔조랑 뭐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이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선수들도 경험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잖아. 그치, 리스 제임스도 경기 경험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베테랑 수비가 매번 출전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기에는 매번 나오지 않아도 그 같이 훈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얘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저는 토트넘의 벤 데이비스 정도의 빈도 정도로만 나와줘도 된다 생각해. 그 정도로 나오거나 교체로 나오면서 라커룸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들. 그런 것들이 저는 무조건 티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첼시에 짬킹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첼시에 오랫동안 있었던 선수가 내가 봤을 때는 리스 제임스? 그나마 쿠쿠레야? 이 정도밖에 없지 않아? 지금 선발 베스트 11 나오는 선수 중에? 일단 파모 23, 24 때 왔지. 없어 진짜. 카이세도도 23, 24 왔지. 3년 이상도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팀플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잘하는 애가 우리 팀이라고? 이렇게 경험 많은 형이 우리 팀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형 믿고 죽어라고 뛰어보자 막 이런 감정이 드는 경우도 많잖아. 비단 축구뿐만 아니라 팀 스포츠 할 때도. 맞아요. 당장 챔피언스리그 우승 스쿼드 때만 비교해봐도 리스 제임스밖에 없는 것 같아. 젊은 선수들이 많으면 그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기고 있을 때 야 막 으쌰으쌰 해보자 해서 와 해가지고 탄력받아서 쫙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팀이 좀 떨어지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탁 브레이크를 걸면서 해줄 선수들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지. 저는 마레스카 전술이 약간 좀 굳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뭐랄까 너무 그 안쪽으로 인버티드 넣어가지고 3-2-4-1 베이스의 전술에서 진짜 약간씩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나는 비단 마레스카만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들이 중심되는 그 프레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플랜 A? 비단 뭐 펩바도 그렇고 다른 감독들도 기본적으로 매 경기를 또 막 이렇게 바꾸는 감독이 많지 않아.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왜냐면 시즌에 경기 수가 몇 개고 그걸 다 상대팀한테 맞춤으로 조금씩은 하겠지. 그렇지만 매 경기 진짜 카멜레온처럼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선수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거는 저는 그 정도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레스카가 지금 봤을 때는 빌라전에서는 전술 변화 그래도 확실히 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우리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네? 라고 이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선수의 문제가 이번 빌라전에서는 크다고 봤어요. 그리고 선수의 문제는 곧 보드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